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좀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좀 파란만장한 한 주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강아지를 돌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조금 미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미리 업로드를 했는데 강아지가 생각보다 일찍 와서 생각보다 늦게 가가지고 촬영할 틈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원래 하던 대로 일요일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빠가 고쳐온 앰프로 그 클래식을 빵빵하게 틀어놓는 거랑 요 앞에 아이들이 노는 그 소음이랑 약간 기싸움을 하다가 조금 포기를 하고 클래식이 지금 잠깐 꺼져 있는 동안에 아이들의 소리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급한 마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잠옷 차림이에요. 제가 오늘은 잠옷 차림으로 오게 됐는데요. 저희 집이 지금 아랫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온수를 잠가놨거든요. 그래서 씻지 못하고 좀 깨지지한 상태라서 그냥 잠옷 차림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잠옷 중에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얘가. 그래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냐면 원래 계획은 언니랑 강아지랑 일요일에 와서 월요일에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밤에 언니가 출발해서 금요일부터 같이 잠을 자고 지내다가 일요일에 언니가 학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학원 가 있는 사이에 제가 돌봐주는 건데 언니가 수업이 점심부터 밤까지 있어가지고 꽤 이제 길어요. 그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되려나? 그래서 제가 돌봐주는 거였고요. 아니지, 8시간이 훌쩍 넘죠. 밥 시간까지 해서 12시에 나가서 11시에 들어왔으니까 11시간 정도 이제 비어 있었던 건데 강아지가 11시간을 혼자 집에서 있을 순 없잖아요. 있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언니가 본가에 강아지를 데려와서 제가 돌봐줬답니다. 이거 뜨개 하던 자국이 이염이 돼가지고 안 지워졌네요. 이거 어제 밤에 뜨게 한 건데 근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암튼 그래서 일요일에는 언니가 학원을 갔다 왔고 월요일에 가족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언니가 한 번 오면은 거리가 좀 되니까 이제 가기가 좀 그런가 봐요. 올 때도 이제 거리가 좀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가끔씩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선뜻 못 왔었는데 갈 때도 돌아갈 때에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선뜻 가기가 좀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같이 있었죠. 언니가 언제 돌아갔냐면 제가 대학 동기들이랑 약속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산책하고 그러고 헤어졌으니까 금요일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와서 금요일에 갔네요. 제가 화요일에 엄마 아빠가 둘 다 출근을 하셔서 그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여유가 나지 않고 강아지가 있는 동안에 언니가 대부분 제 방에서 지내거든요. 언니가 자취한다고 그 가구들을 다 자취방에 가져가가지고 언니 방은 거의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러고 저는 제 방에 책상이 2개 있거든요. 의자도 2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언니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책상을 양보해주고
언니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강아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또 이제 그냥 제가 파워 외향인이면 언니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찍으면 되는데 제가 또 소심해져가지고 언니가 있을 때 촬영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가는 거를 원치 않았지만 언니가 가면 강아지도 같이 가니까 원치 않았지만 내심 조금은 유튜브를 찍을 수 있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죠. 그런데 언니가 가고 나서 바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평일 중에 제가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언니가 제가 최근에 한강뜨기에 갔다 온 사진을 보더니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저를 그렇게 찍어주고 싶대요. 그 언니 동네에 카페 거리가 있고 거기가 다 벚꽃이 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어간다고. 그래서 언니랑 있을 때는 보통 편하게 다녀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되게 추레하게 다니는데 언니가 자기가 찍어줄 때는 항상 너가 화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벚꽃 절정이 지나고 그래서 아마 벚꽃 테마로는 못 찍을 것 같지만 언니가 그런 부탁을 하는 걸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막 예쁘게 해가지고 예쁘게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언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최근에 F한 옷이 있는데 그거를 찍을 때 입고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F를 했냐? 바로 검정색 부클사로 뜬 치마입니다. 아직 마커가 붙어있네요. 이거 코막음 하기는 했는데 살짝 아쉬워서 다시 풀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긴 치마였는데 이게 일자로 있는 치마였거든요. 엄청 길죠. 한 화면엔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엄청 긴 치마하고 여기에서부터 슬릿을 넣어준 모습이에요. 수정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슬릿을 넣어주는 건데 전에는 못 걸어 다녔거든요. 네, 잠깐 엄마가 해야 되는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슬릿을 넣어주고 이게 4.5mm로 떴더니 생각보다 너무 금세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잡은 지 한 이틀 만에 다시 F4를 했는데 제가 고무단을 메인으로 4.5mm로 뜨다가 고무단을 4mm로 해서 코를 막아줬거든요. 근데 뭔가 좀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서 이 고무단을 10cm를 떠줬는데 요만큼을 풀고 다시 4.5mm로 바꿔서 그 바늘 사이즈를 변경하지 않고 해줄까 싶어요. 그걸 하려면 수요일 전에 해야 되는데 시간은 거뜬할 것 같거든요. 요거의 착샷은 그래서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수요일에 한번 사진을 찍고 업로드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너무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F5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윕이 생겼는데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잠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예전에 제가 그 뜨담 니팅에서 제공받았던 몽실몽실로 떴다가 생각보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안 하기로 했었던 그 같은 무늬예요. 그거를 이제 집에 있던 실로 다시 한번 떠본 모습이고 뒷면이었네요. 이쪽이 앞면. 여기에 이제 소매가 어깨가 보이게
해서 메리아스로 벌룬 소매를 달아줄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은 처음 해봐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스토리에 잠깐 올리고 나니까 뜨친분들께서 이거 도안 언제 나오냐고 얼른 내달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편물은 제가 다른 떠야 하는 뜨개줄이 있는데 해야 되는 뜨개줄이 있는가 하면 하고 싶은 뜨개줄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은 하고 싶은 뜨개줄이 이제 하고 있던 뜨개줄에 밀려서 좀 묻고 나면은 이제 해야 되는 뜨개줄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해야 되는 뜨개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손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발산할 겸 해서 급발진으로 새로 캐스톤을 한 건데 글쎄 이거를 4일 만에 F5를 해버렸습니다. F5가 아니지. 몸통만 완성을 해버렸고요. 이거 도안 얼른 내달라고 도안 언제 나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금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을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뜨개줄로는 우선은 효도함뜨가 아빠 옷이 남았거든요. 엄마 옷은 단추를 달고 세탁을 하고 F5를 했답니다. 근데 아빠 옷은 제가 사실 한 5일 전부터 캐스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계속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루게 돼가지고 사실 무슨 이유인지 알아요. 그 이유는 바로 아빠한테 떠주고 싶은 옷은 조각조각 바텀업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바느질을 정말 극혐하거든요. 바느질 너무 싫어서 제 도안에도 거의 바느질이 없어요. 바느질이 있다 하면은 제 무료 도안인 샌디 슬리브리스는 어깨끈을 다 뜨고 뒷면에 한 20코 정도씩 바느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 바느질을 최소화해서 도안을 쓰고 있는데 아빠한테 떠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쓴 도안이 아니라 외국 작가분의 도안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선뜻 시작하기가 좀 그래요. 팔이 무한메리아스인데 팔부터 뜰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코를 잡은 그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둘 문어발이 될 편물 소개였고요. 제가 지난주가 파란만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화분을 새로 샀어요. 작년인가 보다. 화분을 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스타일이라서 식물 욕심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알게 된 언니가 도예 유리를 전공을 해서 도자를 만드는데 석사까지 갔어요. 지금은 수료를 했고 근데 이제 수료하기 전에 석사 동기들이랑 같이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모르는 작가분인데 너무 멋있는 화분이 있는 거예요. 저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판매하시냐고 여쭤봐가지고 구매를 해온 게 이 화분이거든요. 제가 이 화분을 사왔는데 하얀 배경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짜잔, 또 맞는 키보드입니다. 제가 사온 화분은 이 화분이고요. 처음에는 화분 받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고
1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제 물을 주면은 아래로 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를 요 책상 위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얘가 그 반양지식물인가 반음지식물인가 해서 햇빛이 많이 있는 데서도 잘 자라고 햇빛이 없는 데서도 잘 자라고 그래서 부엌이나 그 자기 방에서 많이 키우는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상 위에서 키우고 있는데 책상에 맨날 물이 이렇게 질질 새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 받침을 같은 작가님한테 의뢰를 했고 이렇게 화분 받침을 부어주셨습니다. 얘랑 맞춤으로요. 너무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작가님이 처음에 이거 살 때도 제가 작품 특히 이제 석사 하시는 분의 작품이니까 얘를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가님한테 여쭤보니까 6만 원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네? 6만 원이요? 학부생도 그렇게 안 받아요.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8만 원 주세요. 이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8만 원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화분 받침도 3만 원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개를 구워서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받았을 때는 얘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얘로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위에 올려보니까 이게 화면에서는 얘가 예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돌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새하얀 면도 있는데 여기는 하얀 점토가 컬러 점토랑 좀 섞여가지고 그 새하얀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어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두 개를 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3만 원을 받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계좌 받아서 5만 원을 붙여드렸습니다. 저의 화분 자랑이었고요. 요게 이제 수요일에 받아온 따끈따끈한 화분 받침입니다. 너무 예뻐서 말이 막 제대로 안 나와. 말을 막 더듬게 되네요. 다시 키보드에 너무 예쁘다. 이분이 화분을 또 작품 의뢰를 받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만들어두신 작품을 구매한 거라서 이제 거기에 맞는 화분 받침만 의뢰를 한 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이미 올려두신 작품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화분 의뢰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분의 인스타그램을 더보기란에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한번 구경 가세요. 너무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화분 받침을 포장을 해주실 때 그 종이로 된 그 충격 완화 포장 재질 그런 걸로 감싸주시고 끈으로 요거를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주셨는데 요거는 도자기로 제 손톱이 없어가지고 도자기로 되어 있고요. 작가님 성함이 조혜령 씨라서 이렇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니셜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이거를 같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예쁜데 어떻게든 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얌전히 놓여 있어요. 화분 받침 가져온 얘기였고요. 제가 또 화요일에는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집에 왔는데 그때 이제 벚꽃이 막 만개해 있었거든요. 친구가 이제 최근에 원래 되게 항상 바쁜 친구였는데
원래 다니던 직장이 좀 사장이 악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 들으면서 되게 막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만두게 돼가지고 짬이 좀 나서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이제 친구가 밤을 새고 온 상황이라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가 가진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서로 혼란스러운 시기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갔다 왔고 제가 그러고 매주 수요일에 필라테스를 가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하고 화분 받침을 가져올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제가 목요일에 쭈님이 운영하시는 양말 함트 오프를 가게 됐거든요. 가는 길에 정말 온몸이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거의 집에만 있어가지고 체력이 아주 똥망인데 똥망 체력 유캔 이 연달아서 그렇게 계속 외출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랑 쭈님이랑 나머지 멤버들은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거의 분기마다 야외 뜨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는 레이커스 자켓을 완성을 하고 쭈님은 바질 스웨터를 완성을 하고 서울숲에 가서 같이 뜨개 하고 착샷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한강뜨개 여의나루역에 바로 앞에 한강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강뜨개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월님이랑 블라님이랑 다람님이랑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었는데 그 블라님이랑 다람님은 일하고 퇴근하고 합류하시는 거여가지고 사월님이랑 쭈님이랑 셋이서 한강뜨개를 했는데요. 한강뜨개는 정말 너무 힐링이었어요. 그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거기가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게 싹이 안 트고 거기는 아직 겨울이더라고요. 그 딱 한강공원 입구에는 벚꽃이 다 만개를 했는데 들어가면은 잔디는 이제 약간 노란색이고 나뭇가지에도 새순이 나지 않은 겨울 같기는 했는데 바닥에 이제 막 갈색 낙엽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강 경치라 그런지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가져가서 뜨고 있었던 게 아까 보여드린 롱치마, 검정색 롱치마를 가져가서 떴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소하게 선물 같은 거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우선 한강뜨개에서 쭈님한테 받기로 한 단추가 있었어요. 쭈님이 이제 레진 단추 스토어를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운영을 안 하시는데 원래 요 라인에 단추가 있었거든요. 요런 핑크 고름 단추를 제가 쭈님께서 스토어를 운영하실 때 5개 세트를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분홍색, 연분홍색으로 꽈배기 가디건을 뜨는데 그 가디건 스타일의 원피스로 뜨고 싶어가지고 원피스가 되면은 단추 개수가 모자랄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쭈님이 너무 예쁘겠다면서
그냥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주셔가지고 제가 구매한 단추는 얘네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우유가 들어간 딸기맛 추파춥스 느낌이라 하면은 요거는 우유가 안 들어간 버전의 딸기맛 추파춥스 같은 느낌이라서 얘네를 섞어서 달아주면은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 저는 아크릴 지관을 제가 많이 사놔가지고 아크릴 지관을 드리고 그러고 그 샌디 슬리브리스 제가 쭈님 주겠다고 뜬 거를 F5를 해가지고 세탁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그 아크릴 지관을 너무 잘 써가지고 한 번씩 써보시라고 드리려고 이제 여러 개를 챙겨간 거였거든요. 근데 4월님께서 일본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일본에서 파는 키캣을 여러 가지 맛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파는 그 키캣 다양한 맛들 이렇게 먹는 거를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저도 일본 여행 예전에 갔을 때 그렇게 막 사먹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사월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일본 갔던 추억들도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너무 좋았어요. 아, 키캣 얘기에 이렇게 신날 일인가? 그게 이제 녹차 맛이랑 딸기 맛이랑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더블 어쩌고 저쩌고 오토나노 아지라고 막 제가 더듬더듬 학부 때 배웠던 초급 일본어를 기억을 더듬으면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토나노 아지면은 어른의 맛일 텐데 그럼 술 맛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강뜨개를 갔다가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을 뵈러 열매달 이틀에서 합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열매달 이틀로 저희가 갑니다. 가다가 저희 그때 모였던 3명이 다 내향인이거든요. 그 한강에서는 괜찮았는데 이동하는 버스에서 사람이 진짜 너무 많고 우리 짐 그 뜨개 하시는 분들 아시죠? 엄청 보부상이잖아요. 막 뜨개 한 것도 보여드려야 돼. 막 스워치도 보여드려야 돼. 선물도 준비했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저는 그때 니트 컨테이너에서 받았던 그 니트 컨테이너 쇼핑백을 가져갔거든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 실을 사게 되면은 이제 자리가 넉넉하니까 니트 컨테이너 쇼핑백을 가져갔는데 짐도 많으니까 사람도 엄청 빽빽한데 그분들이 내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너무 길막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기빨리는 이동 시간을 버티고 너무 힘들어서 셋이서 편의점에 가서 바카스랑 비타오백이랑 한 병씩 몰래 까먹고 그러고 살짝 회복이 돼서 그때 열매달 이틀에 갔습니다. 열매달 이틀에 갔는데 열매님이 세상 인싸이신 거예요. 진짜 너무 막 발랄하고 경쾌하신 성격이시고 너무 귀여우셨는데 저는 이제 열매님을 그때 처음 뵌 거였어요. 원래도 이제 인스타 친구도 아니고 그냥 스토어로만 저는 알고 있었고 열매님도 아마 저를 디자이너로만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딱 뵈니까 생각보다 이제 엄청 젊으시고 엄청 활기차시고 그러신 거예요. 저는 스토어 디자인만 보고 나이도 좀 있으신 뭐 한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가 있는 그런 언니 뜻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뵀는데 저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 열매님이. 알고 보니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원래 양말 함트에서 모이기로 한 사람들 말고 갈팜님이라고
저랑 인스타 친구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연히 거기에 갔다가 우연히 블라님이랑 아는 사이인데 블라님 아는 사이인가? 다람님 아는 사이인가? 아무튼 그렇게 우연히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나봐요. 그때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열매님께서 사진을 막 찍어주셨거든요. 저희 너무 행복하게 나와가지고 사진은 올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안 여쭤봤는데 아마도 그냥 그 행복한 추억은 저희끼리만 개인 소장하는 걸로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먼저 저희 사진 찍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는 사실 열매님도 같이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열매님께서 너무 열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주셔가지고 뭔가 차마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함. 막 사진 찍는데 막 친한 척 하실게요. 가장자리 좀 더 붙으실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갈팜님 옆에 서 있었는데 처음 오프라인으로 뵙는 상황이었는데 막 소심하게 친한 척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막 뿌이하고 이러지 못하고 그냥 소심하게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우연찮게 보게 된 갈팜님도 너무 반가웠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다 처음의 마음가짐으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잘 참고 나오리라고 다짐을 하고 들어가죠. 그러나 언제나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을 한 콘 사왔거든요. 원래 그거 말고도 한 콘 더 되게 갖고 싶은 실이 있었는데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구매한 실은 온라인에서는 품절이고 오프라인에도 제가 산 거 말고는 제 매장 DP용 콘이랑 한 콘 이렇게 남아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고가 2개가 남은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안 사면 못 사고 저거는 나중에 고민을 한 다음에 살 수 있으니까 먼저 이제 재고가 2개 남은 실만 한 콘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온 실이 뭐냐? 바로 연화의 그레이프프루트 자몽이죠. 연화의 자몽 컬러입니다. 요거랑 제가 또 엄청 고민을 했던 게 뭐더라? 부클사 중에도 이런 비슷한 컬러가 있었거든요. 그 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사실 이것도 연화인지 모르고 그냥 색깔만 보고 집어온 다음에 나중에 집에 와서 포장을 까면서 요 안에 이제 포장지에 붙어있던 요 연화 그레이프 프루트 요 스티커를 떼서 콘 안에 붙여놨습니다. 혹시나 얘기하다가 까먹을까봐. 요거에 제가 꽂힌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맨투맨은 구매한 지 지금 대략 7년 정도 된 6년인가 7년 정도 된 맨투맨인데요. 얘는 또 제가 학교 근처에서 학부 때 제일 친한 동기 언니랑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세컨핸드 샵에 들어가려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샵은 지하에 있는데 1층에 제 저렴하게 행거에 이렇게 몇 개 꽂혀있는 작은 행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얘를 발견을 하고 이게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는 맨투맨이 걸려 있었는데 저는 스스로 봄, 웜을 추정하고 있고 그 동기 언니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는데 받기 전부터 너무 누가 봐도 겨울 쿨 브라이트였거든요. 근데 정말 쨍하고 예쁜 청록색 맨투맨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씩 우정 맨투맨 하자 해가지고 너무 귀엽죠? 우리 너무 귀여웠네. 그렇게 해서 5,000원씩 해서 옷을 사가지고 저희 시밀러 룩으로 한참 입고 다녔던 맨투맨입니다. 이게 이제 벌써 산지 6, 7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 때가 됐는데 이게 너무 제 피부톤에 찰떡이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너무 귀여운 추억들이 많이 서려 있어가지고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 정도면 입을 만한 것 같은데 처음 샀을 때랑 상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차피 세컨핸드라 처음 샀을 때도 막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별명을 홈웨어라고 붙이고서 언니랑 그렇게 입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언니랑 만나기로 하면은 이제 막 나 오늘은 홈웨어 입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만큼 너무 편하고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그런 맨투맨인데 이 얘기를 그때 양말 오프에 가서 잠깐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놔줄 때가 된 것 같다며 이제는 좀 놔주라고 막 뜻친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때마침 얘랑 색깔이 진짜 너무 똑같아요. 화면에서는 좀 이제 많이 달라 보이긴 하는데 육안으로 보면은 정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는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샀어요. 일단 이걸로는 뭐라도 뜨겠거니 뜨면은 잘 입겠거니 싶어서 이거를 샀는데 얘가 그 권장 바늘이 4.5에서 5mm거든요. 근데 열매님이 자기가 헐렁손이라서 저는 쫀손인데 쫀손이면은 5mm까지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보면 아마 게이지는 안 맞겠지만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니드니츠님의 세글런 도안이 나오면 걔를 떠주겠습니다. 무조건 잘 입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잘 입을 것 같고 그 세글러는 사실 깔별로 떠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 후보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실 후보를 전부 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도안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요. 실이 갑자기 장만이 됐습니다. 제가 그 세글런을 솜솜뜨개 푸빌 라인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원작실이 푸빌이라서 푸빌을 살 핑계로 그 도안을 삼으려고 했으나 너무 적임자 실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뜨고 그러고 나서 푸빌을 사든 말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이거 입으니까 이렇게 같이 보니까 더 설레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콘을 사왔고요. 다른 분들도 구매 계획은 없었으나 갔는데 실물이 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열매달 이틀이 은근 쿨톤 컬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하나씩 집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뜨개 모임 하면은 이제 막 편물을 가져와도 뜨개 별로 못하고 막 수다 떠느라 바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뜨개 집착 광기여가지고 카페에 이렇게 딱 앉아서 얘기를 좀 듣다가 다른 분들은 막 실 다른 거 감아온 거 이렇게 막 보여주시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그 야놀더를 꺼내서 뜨개를 하고 있었더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슬금슬금 편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같이 뜨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편물은 검정색의 부클사이고 이게 촉감이 사실 엄청 부드럽지는 않아서 막 보여드릴 만한 편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조용히 뜨개를 하면서 입은 조용히 안 했고요. 손은 조용히 계속 뜨개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cm 정도 떴던 것 같아요. 많이 떴죠. 정말 멈추지 않고 뜨개를 했고 한강에서도 한 10cm 정도 떴기 때문에 그날만 한 30cm 정도 뜨고 그리고 어제였나? 어제 그제? 니드니츠님의 수다 떠요 라이브에서 또 한 20단인가 30단인가 떠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F5가 돼버린
부클치마. 이 얘기 갑자기 왜 하고 있지? 아무튼 저희 양말 함트 오프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정작 양말 뜬 거를 사진을 찍을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그때 열매달 이틀 매장에 있었을 때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밥 먹고 카페 가서 카페 뜨게 하고 막 헤어질 때쯤에 그때 급하게 찍어가지고 길바닥에서 찍었거든요. 조금 부끄러웠는데 저희 막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쭈삣쭈삣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그날 못 오신 분들 사진도 합성해가지고 올리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합성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양말 함트를 다녀왔고요. 선물 받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양말방이다 보니까 58실을 정말 많이들 썼어요. 많이들 사셨고 그래서 다람님께서 이런 미니 58볼이랑 너무 귀엽죠? 이 미니 양말이랑 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딱 받았는데 제가 그때 얀홀더를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방에서 얀홀더를 꺼내면서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처음 보죠? 이러면서 꺼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이 미니 양말이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이 있고 이거를 얹어놓고 이렇게 뜨개를 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 미니 58볼도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원래 빈손으로 떨레떨레 나가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뭔가 이제 막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 뜨개 뽕이 차올라가지고 아크릴 직원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정말 다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래가지고 제 직관이 조금 초라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말 함트방에서도 글로우 레이스를 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막 몇 콘씩 사잖아요. 저도 진짜 몇 콘씩 샀거든요. 근데 이게 감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합사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전동 와인더 있으신 분들 중에서 얀홀더도 갖고 계신 분들이 편하게 합사할 수 있는 팁을 제가 그 영상만 따로 찍어서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기대해달라고 하기에는 제가 찍을 예정이라고 한 영상이 너무 많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금세 올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글로우 레이스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올리기로 약속한 동영상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라쿤럭스 오트밀 컬러 한 겹으로 얇게 뜬 가디건이 있어요. 브이넥 가디건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새드를 시도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약간 울고 조금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대로 입을만 해가지고 그냥 입고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우는 것 같은데 이제 친척분들 만나거나 그러면은 그 가디건 되게 예쁘다고 하면서 우리 딸내미가 딱 이런 취향인데 하고 막 얘기를 하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상에서도 되게 예쁘게 나오나 봐요. 이거 어떻게 뜨는 거냐고 도안 어디서 구하셨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약속드렸던 세딘 슬리브 가디건 혼자 제도에서 뜨기 영상 튜토리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진짜로 빨리 올려야겠다고 마음이 조금 급해졌는데 저의 뜻해줄 일정상 제가 5월 중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중에는 아직 제가 그거를 하려면 새로 캐스톤을 해야 되는데 캐스톤을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4월 중에는 올리지 못할 것 같고 5월 중에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살짝 비시즌, 역시즌 느낌이기는 한데 뭐 그래도 그 영상은 만들어두면은 두고두고 이제 새로 뜨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 그 전에 글로레이스 합사하는 꿀팁부터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고 제가 지금은 이 검정색 부클 치마를 F5를 해가지고 아빠 옷을 캐스트온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손에 뜨게 하는 거 없이 그냥 나타났는데요. 요즘은 또 제가 그 뜨개로그 보면서 뜨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첫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국내 작가 도안 소개하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제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되어준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는 누구의 영상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예전에 본 영상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정말 저랑 인스타 친구로 교류를 하셨던 분들의 도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알고리즘에 뜨는 영상에 저의 글리터 가디건 앤 탑 세트가 소개가 되는 영상이 한 개도 아니고 2개나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내 꿈이었는데 너무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 먹어가지고 사실 영상 만드시는 분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막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첫 댓글이었어. 너무 부담스러웠겠다. 막 제가 이렇게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너무 꿈만 같은 요즘이라고 제 도안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뜨개 작가를 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예쁜 옷이 저한테는 예쁠 수 있죠. 왜냐면은 제가 제 체형도 잘 알고 어떻게 해야지 강점이 살고 단점이 가려지는지를 조금 아니까 그렇게 뜰 수 있는데 이게 남이 입었을 때 마저 예쁘다는 게 진짜 엄청난 그러니까 도안 작가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좀 되게 당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로서는 그게 진짜 엄청난 감동이거든요. 내 옷이 예쁜데 나한테 입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까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뿌듯해요. 근데 요즘에 글리터를 뜨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뿌듯한 뭔가 보답받은 기분으로 지내고 있고요. 글리터 말고도 다른 예쁜 도안 계속 이제 낼 거니까 내려고 노력할 테니까 관심 계속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약간 방황을 좀 했어요.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저는 유니크한 편인 것 같은데 보통 뜨개 작가들의 감성이랑은 약간 다른 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더 뭐랄까 살이 많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뭔가 너무 특이하기만 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는 힘든 걸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데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혹시 내가 디자인이 너무 특이해서 그런 걸까? 뭔가 좀 과한
부담스러운 걸까 하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얌전해지거든요, 옷들이. 그러다가 좀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얌전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거 잘 만드시는 작가분들을 찾고 있고, 저를 찾는 니터분들은 그 이상한 옷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상한 옷에 정진하는 그런 유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년 다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뭐랄까, 좀 더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저의 이상한 스타일에. 그러고 이제 매출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도안이 예쁘거나 안 예쁘거나를 떠나서 확 구매를 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안을 사놓은 게 너무 많아서 도안 도장 깨기를 좀 하고, 니드니츠님께서 하시는 프로젝트 있죠? 도도 프로젝트 같은 이제 있는 도안을 소비하는 식으로 하는 시기가 있다 하면은 뭔가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정신을 놓고 막 결제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매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가 하는 거를 꾸준히 밀다 보면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들어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글리터도요. 글리터는 사실 처음부터 잘 나간 도안이었거든요. 처음에 딱 오픈하자마자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한,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이랑 또 그 수입을 비교를 하자면 이게 월등히 적죠. 이 수입은 알바나 부업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잘 팔렸고,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도안을 낼 때 처음 오픈하자마자 좀 매출이 제일 많길래 초반 매출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작가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게 그냥 꾸준히 나갈 애들은 꾸준히 나가요. 계속 찾는 거는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글리터이고, 가끔 풀사이드 탑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스타일이 아마 체인 스웨터 세트인 것 같아요. 체인 스웨터까지는 이제 좀 유니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이제 더 무난해지면 유캔니트로서의 메리트는 조금 사라지지 않나 싶더라고요. 매출을 보니까. 뭐 매출이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재미있게도 매출이 거의 가장 낮은 레이커스 자켓은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거를 2개 뜨고 엄마 것도 레이커스 자켓을 변형해서 떴습니다. 오늘 착샷을 올릴 건데 엄마 거는 변형이 좀 들어가서 네크는 그냥 네꼬무단으로 해줬어요. 원래는 카라 디자인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라운드 넥으로 바꿔줬고, 여기도 원래 지퍼를 제가 달았었는데 엄마 거는 버튼밴드를, 고무단 버튼밴드를 해줘가지고 단추를 달아줬습니다. 그러고 원래는 몸통 줄임이 들어가는 크롭 기장의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그냥 몸통 줄임을 없애고 기장도 기존의 것보다 한 5cm, 7cm 정도 더 길게 떠줬어요. 근데 입어봤는데 그래도 짧긴 하더라고요. 제 도안들이 다 짧아가지고 제 도안에서 이제 길게 뜨려면은 한 10cm 정도는 더 떠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골반뼈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골반뼈를 이렇게 살짝 덮는 길이에서 끝이 나고요.
이거를 엄마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생일 한 달 전에 완성을 해버려서 미리 줘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니트를 못 입을 텐데. 네, 얼른 드려야겠어요. 그러고 제가 사실은 어제 쇼츠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 코늘림이랑 코주림이랑 완전정복 쇼츠를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화수목금을 나가고 목요일은 특히 제가 나중에 그 아이폰 건강 앱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12,737보를 걸었대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만보 걷고 그러고 금요일에도 제가 8,000보인가 9,000보 정도 걷고 아무튼 계속 외출해 있는 게 좀 힘들었어서 사실 촬영을 하려면은 어제도 한가했고 할 수 있었지만 어제 그냥 하루 종일 빈둥대고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는 촬영을 못했는데 글로레이스 감는 방법부터 올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 강아지랑 논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강아지 자랑하고 그러고 끝낼게요. 거기에는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영상 이야기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안녕. 등급컷이 올라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 나 해줄 때. 근데 3월 모의고사가 그 커트가 낮긴 한 것 같아. 고3들 공부 안 해서. 국어랑 수학은 커트 낮은 것 같아. 수학은 확실히 낮아. 수학은 진짜 낮아. 근데 나 국어는 어떨 때는 막 맨 처음에 푼 거는 그거 커트 84점인데 내가 풀었는데 95점 나온 거야. 그래서 오 대박 할만한데